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 22,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포인트. 크게 세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자,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대한제국인데, 이 대한제국에서 실시했던 개혁을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지향점, 어떤 나라를 꿈꿨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쌤은. 자, 늘 하던 대로 우리의 주인공,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흥선대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고종의 아빠인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국내 개혁, 통상수교 거부 정책 하다가 물러나고 고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자,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하나, 둘, 세 방향에서 반발이 있었다. 그중에 첫 번째 위정척사 운동, 두 번째 이모군란, 세 번째는 그렇죠. 바로 갑신정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 후인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같은 해에 갑오을미개혁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을미개혁이 중단되는 계기는 바로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면서 모든 개혁이 중단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고종, 한나라의 왕, 우리나라 왕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식 제공이죠. 숙식 제공. 공짜로? 노노노노. 우리가 니네 보호해 줄 테니까 대신에 광산 하나 줘. 산에서 나무 캘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러시아가 광산 하나 가져가죠. 그랬더니 일본도 하나 가져가고 미국도 하나 가져가고 영국, 프랑스, 독일도 하나씩 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준 적도 없는데. 그냥 자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죠. 바로 최혜국 대우에 의해서 러시아가 하나를 가져가면은 우리는 하나만 뺏기는 게 아니라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약을 맺은 모든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똑같이 다 뺏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고종이 아관 파천했던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쯤 해가지고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 갔던 서재필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문 하나를 편찬을 하는데 그 신문이 바로 최초의 한글 신문이자 영문판으로도 발행이 됐다고 하는 독립신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신문을 발행하던 서재필이 생각할 때, 이제 청나라의 이제 관계는 완전히 우리가 끝내야겠다라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좀 뭔가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축물이 바로 독립문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독립문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정부도 돈이 없고 서재필도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뜻있는 여러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만 돈을 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협회는 원래 이 독립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됐던 그런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독립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이게 독립문이죠. 독립문이고 여기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영은문의 흔적입니다. 영은문은 바로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한 문이었는데 여기를 헐어버리고 이 앞에다가 떡하니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바로 청나라의 사대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직 일제시대 아니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립협회에서 말하는 독립은 다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요 기둥터 아직도 있죠? 자, 이렇게 서대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3호선역 중에 독립문역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독립협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권 침탈이 심하다는 거죠. 이 이권 침탈에 반대하면서 고종으로부터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렇게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후인 1897년도에 이 고종이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 이야기는 다시 독립협회로 돌아가서요. 이 독립협회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 자, 계몽 활동을 합니다. 이 우매한 백성들을 좀 깨우쳐줘야겠다라면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주국권 운동의 하나로 요 이권 침탈을 규탄하는, 즉 이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민권 운동,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인권을 좀 향상시키자라면서 신체 자유권, 재산권 등을 보장해 달라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간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가 되는가를 봤더니 다 공통적으로 의회가 있더라라면서 의회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게 바로 독립협회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여기 의회 설립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회를 여러 차례 열게 되는데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열렸던 집회를 우리가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10,000명 정도가 모인 공동회다. 여기서 진짜로 10,000명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정도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누구나 다 연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저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는 주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부산의 절영도라는 섬을 빌리려고 했었어요. 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차라는 말은. 이 러시아가 부산의 절영도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실제로 이 독립협회에서 저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막아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민공동회가 몇 번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정부 관료들까지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새로운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관민공동회라고 또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만민공동회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부 관리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헌의 6조를 결의를 하게 되는데 6가지 조항입니다. 어떤 조항이냐? 바로 고종에게 헌납할 건의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잠깐만요. 네. 122쪽에 헌의 6조가 있습니다. 네, 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건의문이다. 고종에게 바칠 건의문이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종한테 이제 바치고 고종이 오케이, 알겠다. 니네 건의사항을 내가 들어주마.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은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의회 기능으로 좀 더 확대 개편하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종이 알겠다. 그래? 그럼 니네가 원하는 의회? 좋아. 그러면 중추원을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근데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필요하잖아요. 그 매뉴얼이 바로 중추원 신관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22쪽 날개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독립협회에서 헌의 6조로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려고 건의를 했다. 고종이 오케이 했고 실제로 이제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누가 불안감을 느끼냐면 원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보수 세력들이 독립협회 새로운 세력들한테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에게 조용히 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하, 쟤네들은 사실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공화정이 뭡니까? 공화정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즉 왕이 없는 정치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뚜껑 열리는 겁니다. 뭐야?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이러면서 속아 넘어가죠. 일명 공화정 음모론에 고종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장 저 고유한 것들을 해산시켜라. 고종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고종이 그때 당시에 보부상 연합회였던 한국협회를 시켜가지고 어용단체죠. 시켜가지고 이 독립협회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독립협회는 고종과 한국협회의 공격으로 인해서 해산당하고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어떤 활동을 했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 설립이었다. 고종이랑 사이가 처음에 좋았으나 나중에는 끝이 안 좋았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인공인 대한제국. 이 독립협회가 활동하던 똑같은 시기에 있었던 게 대한제국인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테이프를 앞으로 돌려서 아관파천으로 돌아갑시다. 자, 고종이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날의 왕이 러시아 공사한테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돌아오기에는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큰 기침 한번 한 다음에 환구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조선의 왕이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대한제국의 황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왕국과 제국, 황제와 왕 이런 거죠. 왕보다 왠지 좀 높은 느낌이죠. 황제라는 게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자, 이렇게 대한제국 선포를 알렸던 곳이 바로 환구단인데 뒤에 황궁우는 다 헐려지고 없고요. 이 환구단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황궁우가 남아 있고 환구단이 헐린 거죠. 자, 웨스틴 조선 호텔이라고 여러분은 모르시죠? 2호선 타고 시청역에서 내리면 가까이 있습니다. 네, 시청 앞에 이 웨스틴 조선 호텔 뒷뜰에 가면은 이 황궁우가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한제국으로 스스로 이렇게 나라를 업그레이드한 고종은 황제권 강화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황제 직속의 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원수부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기도 합니다. 대한국 국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국가가 125쪽에 있습니다. 125쪽에 보면은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국민된 자주 독립 제국이다. 뭐 대한제국의 정치는 뭐 전제 정치다. 한마디로 전제 군주제를 지향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뒤에 나머지 두 조항을 봐도 다 국민의 권리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 대한국 황제는 뭐뭐 할 수 있다. 황제는 뭐뭐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바로 고종 자기 자신이죠. 말하자면은 황제권 강화에만 집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본 신참의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꽤 오랫동안 추진하기도 합니다. 구본 신참, 옛 구자죠. 요거는 근본 본자고 새로울 신자고 참고하다 할 때 참자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근본은 옛 것으로 삼고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한다. 약간 예전에 우리 온건개혁파의 동도서기론이랑 좀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바꾸진 않겠다. 겉모양만 바꾸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양전지계 사업입니다. 말이 진짜 어렵습니다. 양전 사업은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땅 주인이 누군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네 땅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계라는 것은요, 말하자면은 땅 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땅을 조사를 한 이유는 땅 문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다. 땅 문서를 발급한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양전지계 사업은 대표적인 광무개혁의 내용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공업 진흥을 위한 그런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요. 뭐 새로운 문물, 전차 이런 거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또 실업학교, 요새로 치면은 뭐라 그러죠? 특성화 고등학교 정도 보면 되죠. 기술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설립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같은 시기에 있었으나 결국은 둘이 대립을 하고 대한제국에서 독립협회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본 겁니다. 자, 이로써 지금 현재 상황은 대한제국이 황제권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